우리가 오랜만에 뵙습니다. 세월이 그냥 계속적으로 빨리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갑자기 가을이 오나 싶었는데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날 이렇게 우리 협회 기자간담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협회가 올해 열심히 우리 법안을 만들려고 이따도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노력을 해왔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인의 위상과 우리 국제 물류의 발전 이런 쪽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노력의 결과에는 여기 계신 우리 매체 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셔서 이 협회의 위상이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응원해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법안이 확정이 되고 또 사업이 좀 더 넓게 돼서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물류 이 협회가 물류를 위한 이 협회의 기능을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요새 독감이 유행인데 독감 조심하시고요. 건강히 지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석해주신 분 제가 미처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한스경제 임준혁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협회 김환용 부회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네, 배경환 수석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가 2025년도 올해 신규 회원사가 18개사가 가입을 해서 현재 752개사의 협회 회원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쭉 관계기관과 업계기관장 면담 그리고 업무 협약 등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 그리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그리고 부산항만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다양한 기관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고요.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제물류산업 발전 방안, 그리고 KMI 조직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해운물류 관련한 업무 개편 현황에 대해서 공유하며 향후의 발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경상북도 그리고 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동시에 MOU를 실시하였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의 발전과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한국경제 이정석 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1월 13일 협회에 대한국제물류공급망협회에서 내방을 하셨습니다. 타오르안 국제공항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인천공항 자유무역지대의 항공화물 관련한 물류기업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현장 벤치마킹으로 협회 회원사 2곳에 대해서 회원사 견학 지원 협조를 하였습니다. 네, 지난 5월에는 국제물류 조참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박영선 전 장관을 초청해서 AI 시대 미래 경제를 위한 생존 전략 특강을 실시하였고요. 지난 7월 국제물류 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국가경제 근간으로 자리매김한 국제물류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효율적 관리 필요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SCM 페어라고 국제운송 공급망 관리 산업전 후원 참여를 하였습니다. 킨텍스에서 개최된 SCM 페어에서 저희 협회와 그리고 관련 기관의 부스 참여가 있었고 임원과 회원사 대표의 전시 부스 투어 그리고 최신 기술이나 산업 동향 컨퍼런스 참석 그리고 좌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제3회 대구 경북 신공항 국제물류 포럼이 진행되었는데요. 피지컬 AI와 물류 포럼을 주제로 한 행사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네, 중국의 물류 자동화 기업과 국내 물류 자동화 기업 그리고 국내외 주요 화물 운송 주전 포워더 콘설사 그리고 항공사 그런 수송 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네, 저희
12월 2일에 있는 세미나입니다. 이제 협회가 북미 물류시장 진출 전략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요.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확대와 북미 중심의 공급망 개편에 대한 주제로 총 5분의 연사를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천대 송상화 교수,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 포스코 플로우, 그리고 삼성전자가 발표 예정인 세미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케팅 부분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회보를 발행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회보가 11월 말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국제물류 실무 도서를 발간했습니다. 지금 회원사와 옆에 교육장에서 교육 중인 청년취업 아카데미 교재로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상반기와 하반기 매체 간담회를 실시했는데요. 내년도 계획도 이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회를 통한 임원, 자문단, 홍보단, 그리고 유관기관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장애인 골프선수 발굴 및 육성 후원을 위한 자선대회로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선체육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협회는 소외웃돕기 활동에도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바자회 참여, 그다음 삼계탕 나눔, 사랑의 열매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사 지업사업 부분입니다. 저희 협회의 재직자 과정 관련인데요. 올해도 신규 과정을 런칭하고 직무 과정별로 수준별 분화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과정 런칭, 그다음에 2026년도에 재직자 교육 과정 기획, 그리고 대리와 과장급 교육을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실무 경험을 통해서 진료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110명 목표에 현재까지 100명, 4차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해운항만 인력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재직자 무료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상과 항만 과정으로 초급, 고급, 스마트 과정으로 구분해서 총 20회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이원하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중입니다. 다음은 협회 청년취업 아카데미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올 1월 국제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를 수료를 진행했고요. 경기평택항만공사와 3년 연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남부, 북부로 신청을 대상을 이원하에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 2회 개최해서 80명 졸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교육이 울산항만공사와 함께하는 청년취업 아카데미입니다. 5년 연속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12월 졸업 예정입니다. 현재 학습자 수 38명의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협회가 위험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공위험물 운송으로 초기 교육, 보수 교육, 기본 교육을 비롯하여 MSDS 국제 위험물 운송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협회에서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외부로 나가서 현장에서 실시하는 특강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교육 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우처 사업입니다. 저희가 국제운송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올해 17,000여 건을 검수하면서 지금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검수가 많아서 일부 인원과 인턴 직원들은 별도 광화문 사무실을 얻어서 일을 하고 있을 정도로 검수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올해 특히 산업부의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 사업 추가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로 협회가 5년차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한 320여 개의 포워더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코트라와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 플라자 참여, 그리고 매칭 페어 참석 등의 다양한 외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 시찰 부분입니다. 지난 5월에 해운 물류업계 네트워킹 대회를 개최하였고요. 인천항만공사와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오는 11월 27일, 28일은 광양만권 그리고 현장 초청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광양만의 투자 환경 소개와 광양항 활용을 위한 간담회고요. 협회 대표단을 구성해서 포스코 플로우 광양 사업장 견학 및 광양만 현장 시찰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국제사업입니다. 저희 2025년도 피아타 세계총회가 지난 10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친환경과 회복 탄력성을 주제로 한 행사는 총 저희 협회에서 대표단을 구성해서 배경환 수석부 회장님을 단장으로 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EFBL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그리고 지속가능 물류, 그리고 공급망 회복 탄력성, 국가별 물류 운영에 대한 혁신 사례 공유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일정별로 회의가 진행되었었고요. 관련된 회의 자료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내년도 국제회의 일정입니다. 내년은 피아타 본부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3월에 진행되고 피아타 총회는 10월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피아타 100주년 기념총회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참고로 협회 내년도 일정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정기총회 그리고 물류인상 시상식이 내년 2월 25일 수요일 롯데호텔에서 진행이 되고요. 기자간담회는 3월 19일, 11월 19일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별도 일정은 따로 한 번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 안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기 우리 늦게 오신 한국경제 이정선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한국경제에서 이 우리 물류의 문제점을 제기해 주셔가지고 많은 그 국회도 국토부도 많은 그 결과를 좀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첨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회 이번에 국회 질의에 그 엄태웅 의원이 국힘의 엄태웅 의원이 국제물류 주선업에 잘못되어 있는 점을 국토부 장관 입회하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 골자는 너무 난무하고 또 이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넘겨서 방임에 가깝게 그 사업자들을 관리하는 통에 5,400개의 사가 있지만 너무 소규모의 난입을 해서 국가 물류 발전에 저희를 한다. 이 국토부에서 주관을 관장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오랜 경험이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협회에 위탁을 하는 방안을 좀 분석을 해라. 그랬더니 국토부 장관이 알았다고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고 또 그 말미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말미에 또 그 국토위원장인 명성규 의원이 장관님 이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라의 물류 발전을 위해서 꼭 관철이 되고 적어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달라고 다시 한번 첨언을 하는 이런 국정감사에 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이 남북한에서 중국 업체들이 우리 물류업계를 깊게 좀 침투해 있고 좀 앞으로도 큰 물류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큰 네 군데서 다 장악을 하고 있고 옛날에는 이 창고나 관리하고 이런 것도 위탁을 해서 한국 업체들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직영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방비하게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중국에 우리 물류인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국내는 이 지자체 3억만 내면 무작위로 그냥 사업자 등록증만 나오면 그냥 물류 사업을 하는 데에 이게 국가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 법안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 담당하는 서울, 인천, 부산 이런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또한 지금 우리 물리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 법안의 산정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인해서 저도 한 5년 동안 꾸준히 달려왔고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오면 이 물류하는데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협회도 그렇고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해운하고 항공하고 물류가 그 해양수산부하고 우리 국토부하고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해운물과 99%가 우리 물류인들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토부에서는 항공물류도 매우 중요한데 이게 물류 쪽에 그 물류기본법에 이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가지려고 노력을 꾸준히 했고 법안을 인제서야를 만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하면서 이 물동량을 취급하면서 차 타고까지 인볼브를 하고 선복이나 항공도 자기네가 직접 차타를 해가지고 이 운송을 하고 아주 가격도 시장 경제에 무너지는 가격을 하게 되면 국내 포더들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류의 근간이 흔들려 버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한항공이나 제휴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물량 공세에서 그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국가가 우리가 물류에 북극 항로 얘기하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업체에 우리가 심각한 출혈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피드백으로 국토부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고 또 저 또한 이 세관장 면담 여러 가지 그 면담을 추진하면서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큰 우리 협회에서 올해 그래서 국회에서도 저희가 토론을 했고 국토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을 해서 같이 발제를 해가지고 토론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지휘를 했고 또 국토부에 수차례 가서 저희 입장을 설명을 했고 여러 가지 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좀 더 언론 쪽에서도 좀 한번 집어주셔서 이 공직자들이 좀 다시 한번 중요성을 가지게끔 좀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국토부에서는 이 그전에 대화할 때 가장 문제점이 피해 사실을 증명을 해달라 하는데 우리가 민간업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계속 그런 논리만 하고 하길래 이거는 잘못되어 있고 여러 비교해서 연구과제도 만들고 했는데도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토위원장부터 제가 수십 차례 만나고 여야 국회의원들 뛰어다니면서 우리 그 사람들이 이커머스를 잘 모르고 우리 물류도 잘 모르고 하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잡아나가야 된다 해서 좀 같이 똑같은 몫을 내면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협회가 좀 발전하는 문제는 그 전에 우리가 물류인의 날에 우리 국제물류는 전혀 거기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3년 전부터 저희가 물류인 쪽에 그걸 해서 산업토장이나 대통령상이나 총리상이나 장관상이나 이거를 일정 비율로 해서 저희가 상시를 올려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발전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이 포더 쪽에서도 분장 수요가 되게끔 이거 역시도 저희가 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참석하신 몇 분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물류인들이 여러 가지 행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선 행사가 없기 때문에 올해도 물류인 골프 대회를 주최를 했습니다. 사실 이 협회에서 하면서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해보면 많은 민원들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도 잘 치렀고요. 내년도에도 10월 27일 화요일로 잡았습니다. 월요일날 다들 이 회사들이 인원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표이사들이 화요일로 해서 40팀을 잡아서 좀 더 자리매김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는 우리가 마라톤 대회도 한번 안을 가지고 물류인들이 같이 뭉쳐서 하는 축제의 틀을 협회가 좀 공고히 만들어서 내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해양수산부 쪽도 이제 연결해서 우리 국제 물류가 국토부에 소관되어 있지만 업무는 해양수산부의 물류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대수 장관도 제가 면담 좀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물류인들이 서로 저는 이제 이 협회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 협회가 물류 주선업이 아니라 물류 산업으로 우리가 명칭이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 발의를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주선업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서비스 업종에 한계를 두기 때문에 물류 산업으로 변하는 법 자체를 좀 개정을 좀 올려놓은 상태인데 여러 발의를 좀 한 중이고요. 그래서 그걸 변하면서 해양진흥이나 여러 군데에 정책 자금을 우리 물리인들이 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뻗어이라 되어 있지만 다들 창고와 여러 가지 복합 서비스를 거의 다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의 자금이 동반이 돼야 국내 물류가 진짜 글로벌 회사로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포더들도 좀 더 국가 정책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좀 더 확고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협회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그 틀을 만드는 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 올렸는데요. 자유 토론에서 질의를 좀 해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물류주문 이동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물류주선법, 물류산업법을 명칭 개정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법에 대한 정확한 개요가 그냥 단순히 명칭 변경은 아닐 거잖아요. 네. 내용과가 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건의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미 발의를 요청하신 건지 상황이 어떤 건지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물류주선업은 이 물류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주선만 하는 범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새 우리가 비해를 발행하면 우리가 뻗어들이 비해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책임을 뻗어가 지고 있습니다. 신화증권상에. 근데 이거를 아주 단순히 옛날의 기본법에 물류주선업으로 해가지고 물량을 모아서 선목을 태워서 나가는 형태로만 보는데 지금은 출발부터 도착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맞지가 않는다. 법의 상법에. 그래서 이 법을 바꿔줘야 되고 우리가 물류 산업으로 가야 되는 틀은 이게 우리가 창고나 여러 가지 내륙 운송도 연결되고 해줘 하는데 이 물류가 복합성 그러니까 뻗어가 단지 붙이고 받는 쪽의 기능에 벗어나서 모든 서비스들이 다 이제 종합 물류 회사들이 많이 탄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물류 산업을 좀 봐줘야 된다 해서 지금 이제 의원 쪽에서 발의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이 협회에서 우리가 총회할 때에 국제 물류 협회로 등재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식 명칭이 국제 물류 주선업 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도 좀 변경을 요청했는데 난색을 피하고
그다음 이제 그 국토부 소관에서는 이게 주선업들이 사실 우리 업종에서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 있지만 기능 면에서 이게 산업 쪽으로 가는 길이 많기 때문에 이게 주선업 이게 맞지 않다. 물류 협회를 좀 바꿔달라는데 총회에서는 결의가 났습니다만 국토부에는 아직 그걸 변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의원 발의 쪽으로 해서 같이 풀어나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각 사유 같은 기각 사유가 그런 거 있죠. 우리 그 국토부에서 인원 넣어가지고 기각사유요? 그러니까 물류 주선화 협회로 명칭 변경이 있어서 네네. 그 있었죠. 네 있었고요. 그게 이제 정식 저희 업종 명칭 자체가 이제 국제물류 주선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산업 대표소를 갖고 있는 협회 명도 그걸 따라가게 돼 있는데 주선업을 빼면 이게 업종에 대한 그 명확한 규정이 안 된다라고 거기서 이제 그런 명분을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권에서 이 판단할 때 볼 때는 주선업은 서비스 업종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필히 우리가 산업 쪽으로 봐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쪽에 업종 이 코드변에 좀 변화를 분명히 저희 확장을 할 수 있다. 이건 뭐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피드백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추진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인식의 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물류협회가 사실 뭐 여기 다 알고 계시지만 한국국제 우리 협회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하고 국토부가 같이 있을 때 탄생을 했는데 이 쫓겨나가면서 국토부 쪽에 저희가 있으니까 해양수산부 쪽에 나가 있는 그 정책도 사실 우리가 못 받고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거 역시도 강건하게 토론에 붙여서 좀 더 현실성에 맞게 우리 협회가 이제 나가야 될 길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합운송 주선업이 이 해운물류가 99%인데 해양수산부 쪽의 기간이 맞지 않냐는 이런 기고문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해운 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도 맞는 문제고 뭐 항공물류도 중요하고 항공물류도 이 퍼센트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매출 범위는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두 구간이 같이 있을 때는 저걸 했지만 그게 서로가 이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협회의 기능 면에서 지원을 못 받고 협회가 탄력을 못 받는 쪽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계속적으로 관과 이쪽으로 해서 어떤 것이 우리 물리인의 앞길이 더 나갈 방향인지를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 제가 국무총리 면담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면담이 있는데 그때도 발제에서 올린 얘기가 뭐냐면 물류산업혁신위원회를 좀 둬야 된다. 국무총리 사례에 둬야 뭐 대통령 쪽에 물류산업부를 둘러는 거창한 이건 통하지가 않고 메아리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통령 쪽에 우리가 국가부의 물류산업부를 떠들었습니다만 그 역시 힘들고 또 이 청와대의 용산에 물류비서관 얘기도 논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는 국무총리 산하에도 상급의 부서, 그러니까 해양수산부나 국토부나 산업통상부나 가로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물류혁신위원회라도 설치를 해줘야 우리나라 물류 발전에 법이나 여러 가지 추진에 탄력을 받고 추진할 수가 있다. 이거는 물류협회에서 계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성과 오면 참 좋겠는데 기대가 있습니다. 딴 거, 말씀하세요. 그 회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벌써 올해가 5년째시죠? 예. 5년째 회장으로서 이게 조직을 이끌어 오신 계인데요. 과거 한 50년 동안 국제물류협회가 지금 뭐 명칭부터 국제물류 주소라고 썼기 때문에 그게 인식이 바뀌었고 북토 건설부도 그렇게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국토안부 되면서 이제 이거를 국제물류 업종을 이제 해석으로 띄워왔어야 되는데 그때 못 띄운 게 천추행안이 됐고요. 이렇게 쭉 해오시면서 지금 지적하신 국제물류 주선업으로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 확정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주선업이라는 게 지금 이게 국제물류 말고 자동차 또 주선업이 또 수천 개가 지금 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런 쪽으로 시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장님 추진하는 그 국제물 촉진법에 의한 산업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국제물류 업계가 이제 이렇게 그 업종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회장님이 이제 회장님과 부의장단과 그 협회 사무국 임직원들 고생하면서 산하반기 취업대회라든지 친선대회, 자선 봉사활동 이런 걸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제물류 위상을 많이 강화해왔고 정부에서도 이제 이걸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회장님이 이제 임기 동안 좀 더 이제 사회 참여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 국제물류인이 노블레스 오블리지 정신에 입각해서 좀 더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협회가 좀 거듭나기를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10월달에 그 취업대회를 하셨다고 장애인 취업대회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한 가지 이제 제의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 취업대회는 어떤 주제로 하며 어느 단체와 콜라보레이션 할 것이며 그렇게 좀 계획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처럼 장애인 선수 발굴이라든지 육성 지원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업종을 좀 할 거냐 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그 바둑 산업이 과거에는 80년대, 90년대 우리가 대한민국 한중일 우리나라 바둑이 참 우리가 재패했는데 지금은 국민들 중에서도 바둑을 기피하고 청소년이라든지 이 바둑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좀 더 이 바둑 그 한국 기원과 국제물협회랑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내년 10월달에 공동으로 뭐 청소년 바둑 뭐 발굴 육성 이 체육대회를 그 주제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왜냐하면 그 한국기원협회 이사장으로 그 바다의 폼 정태수 회장님이 지난 9월달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러면 같이 그쪽이랑 뭐 후원도 그렇고 바다의 폼 후원도 그렇고 해서 내년에는 그런 쪽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좀 뭐 아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말씀 올리면 이 골프대가 우리 물류인들이 아직 참여를 100%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회원도 있고 보다도 나름대로 이 동호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호회들을 해서 순수한 물류인으로 이 골프대를 하면서 좀 보람 있게 좀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저는 그래서 이게 물류협회가 국토부 소관에 있으니까 사실 회원 쪽에 많이 참석을 안 해요. 뭐 뽀다들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좀 더 회원협회나 또 이 선사들 쪽도 같이 해서 어차피 우리 그 뽀다들이 고객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생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을 좀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서 누굴 돕고 이 나가는 문제는 뭐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남들이 안 했던 쪽에 소외계층을 도와주고 활성화시킨다면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 이제 물리인들이 가장 쉬운 쪽부터 좀 나가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쪽을 제가 같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사실 협회의 한계가 뭐냐면 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부를 하려고 해도 기부 영수증에 한계가 있어요. 사단법인은. 그래서 후원사를 넣어서 그분들이 영수 처리를 좀 해주고 이런 쪽도 같이 그래서 동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 골프대회를 참석을 했는데 제가 비장애인인데 쳐보니까 내가 장애인이더라고요. 이 안면 장님 되신 분이 105타를 치고 막 한쪽 발밖에 없는데 막 2분을 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대단하고 지체들 그러니까 정신 약간 그걸 뭐라 하죠? 지체인데 골프만큼은 또 이 집중력 있게 치고 근데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왜냐면 얘네들 용품도 후원해 주는 데가 없고 골프장이 내주질 않아요. 장애인을 우리나라 그 대회 나서 장애인 한번 우승한 애가 있어요. 국제대회에서. 근데 골프장에서 장애인이 들어오면 막아요. 막고 못 치게 근접을 못하게 막아. 이런 저거고 그래서 이런 쪽도 좀 응원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했는데 사실은 뭐 우리 물리인들이 즐거워집니다. 물리인들이 축제장이 되고 좀 더 저희가 준비를 해서 선사와 이 포워딩 또 이 항공과 포워딩 이쪽을 항공은 좀 뭐 대한항공이나 몇 군데가 이제 매년 이걸 좀 협조를 할 것 같고요. 선사 쪽으로 좀 뭐 길을 좀 내주십시오. 여러분 선사 쪽에 뭐 정선수 회장님이나 뭐 제가 가서 말씀 올려도 가서 좀 하면 아마 이 행사가 좀 커질 것 같고 올해 열린 그 골프장은 참 넓고 베를린 그쪽에 36홀이기 때문에 더 늘려가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그 홍보단에는 이 멤버들이 사실은 이 회원사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가수가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러면 이 출연료 돈을 주고 협회에 돈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봉사고요. 저희가 써봐야 사회자 거마비 정도만 주고 일부는 뭐 다 무료 봉사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마라톤 대회를 해도 좀 우리가 이봉주 같은 경우에도 뭐 뭐든지 다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솔직히 마라톤 대회에 불안한 게 있어요. 요번에 철인 3종 하다가 한강에서 한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마라톤 대회를 내가 물어보니까 사고가 꼭 뭐 한두 명씩 나더라고요. 막 119 불려가고 그래서 이게 협회로서 잘못되면 이게 또 이런 거예요. 구설수에 휘말려서 협회 본연 일을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지 않은 거라 저기서는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해운 쪽에서는 하는데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그냥 뭐 10,000명 모이고 뭐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추진하는데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 지금 아직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바우처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광화문에 뭐 사무실도 임시되고 지금 인턴도 채용할 정도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작년 대비 좀 수출 바우처가 좀 어느 정도 좀 증가했는지 수요가 그리고 네. 다 들려? 작년에 수요 바우처 띄워봐요. 얼마나 좀 증가되는지 하고요. 그리고 사실 급증 요인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업계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이것저것 있을 텐데 회장님 쪽에서는 급증한 이유를 좀 뭐로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네? 수출 바우처 수요가 급증하는 원인을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좀 이거는 네.
저희가 수출 바우처를 하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맞습니다. 저희 물류협회가 1위입니다. 그리고 이 해마다 이게 늘어가지고 올해는 몇 건이나 했죠? 지금 올해 이제 16,000건 정도 했고요. 네. 예상은 아마 3만 건 가까이,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인데 사업이 그때까지 아마 2배 수 정도 될 거로 지금 예상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 모범적으로 우리가 했고요. 이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 바우처 이제 수출업자들이 서류가 엉망이에요. 서류가.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직원들이 맞추고 리턴하고 이 업무가 아주 잔잔한 업무가 지금 몇 명이 알바했죠? 지금 저희 토탈에서 8명이 한 여덟 팀이 명이 되고요. 네. 여 공간이 적어가지고 지금 그 공동 사무실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6개월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바우처 사업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바우처지 이게 물류의 단순한 바우처인데 그 외에 이 관세나 이 어떤 그 뭐 미국하고의 문제 뭐 여러 가지 하면서의 문제점이 도달되는 쪽에 바우처 형태로 우리 물류인들이 피해 보는 것도 계속 제기를 해서 이 어떤 물류의 회복, 그 급변하는 정세에 우리들도 도움될 수 있게끔 협회가 연구하고 기능 면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기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우처는 좋은 그 하나의 모범이 됐고요. 이 처음에는 이제 바우처의 인식들이 별로 귀찮고 도움이 얼마 안 된다 그러는데 꾸준하게 하는 업체들은 아주 바우처 쪽에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협회가 그 일은 진짜 그 아주 인원이 그 많이 들어가는데도 계속적으로 뭐 10시까지 야근도 하고 그래요. 이 직원들이. 그래서 빨리 미결, 빨리 옵세금 처리하는 게 지금 하고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물류 쪽에서 제가 일주일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더 확산해서 사람을 내가 지원할 테니까 하라.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 올리면 미래일 경험도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거든요. 인턴제. 그래가지고 이것도 역시 100명을 했는데 이 사실 이게 우리 물리인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달을 인턴을 쓰는데 이 친구들이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데 인턴을 쓰면 누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조그만 소규모에선 이게 힘들어해요. 알려주고 나면 또 2달 있다가 뭐 인원을 고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올해 한 100명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내년도에 되면 이것도 물리인 쪽에 그 인턴비는 국가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물리인 쪽도 뭐 한 35만 원, 한 70만 원 나오죠 2달에. 네, 2달에 70만 원. 네, 네. 그리고 그 인턴은 얼마씩 주죠? 140인가? 140씩에서 280. 280만 원. 이것도 저희가 너무 힘들더라도 물리인에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거 좀 아카데미가요. 사실 제가 이 고용노동부나 이 국가 쪽으로 해서 우리 물리인에 위한 아카데미를 1년에 뭐 예산 얼마 해가지고 딱 이걸 따왔으면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1년 프로젝트로 교육을 들어가는데 사실 제가 회장되면서 그전엔 좀 있었어요.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그걸 없애버렸고 다 해양수산부 뭐에 관련된 울산한마공사, 인천한마공사, 평택 뭐 이런 쪽에 가서 이거 교육 산업을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한 기수에 한 35명씩 해서 우리 업계에 취업을 시키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요게 협회가 좀 더 안정이 되려면 그 원천 그러니까 그 자금을 저희 협회가 받아서 이 협회에 우리 회원사들이 맞게끔 교육을 1년 교육을 해서 이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사업 계획에 들어가겠습니다만 부산 사무소를 좀 활성화시킬 겁니다. 부산의 해운 쪽에 있는 업체들을 이연물 교육이나 이 아카데미도 그쪽에서 좀 시행을 해가지고 그쪽 부산 쪽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하는 쪽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업계에 부산 업계에 좀 지원을 하고 이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해양수산부가 이전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도 저희도 같이 그 활성화 물류 활성화를 위해서 물류협회가 우리가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그쪽에서도 이제 교육하고 그쪽에 물류인의 좀 연락 사무실에 있던 기능을 부산의 한 기능을 부산 지역의 물류인이라는 기능을 해결할 수 있게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물류인재 양성 방금 말씀하셔서 좀 여쭤보는데 예전 간담회 때 물류 전문대학 설립도 이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혹시 좀 어떻게 추진 중이신지 그거랑 그리고 네. 지난번 간담회 때 또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서도 이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경과가 네.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류 대학은 참 대학을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서울 시내에 대학을 만들고 쉽지가 않아서 제가 이 폴리텍 대학을 여러 군데를 쫓아다니고 이사장도 만나고 거기서 폴리텍 대학에서 물리인 양성을 1년에 한 100명씩만 해서 좀 해주면 좋다 하는데 폴리텍에서 한과는 하겠다는 거야. 한과 보통 보면 한 20명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20명을 가지고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아카데미 하는 게 더 현실적이 더 나을 거다. 그 대학 문제는 지금 ING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내 대학을 그걸 구성하는데 정부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원을 하는 단계예요. 새 정부에도 저희가 재원을 해서 분명히 물류 단과 대학은 있어야 된다. 이런 건 가능이 없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 문제는 저희가 거기에 연구했고 지금 우리 업계에도 알려줬는데 이제 우리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물류협회하고는 협동조합은 별개예요. 같이 해서 혼용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문제는 우리가 전국구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50개의 법인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개 법인이 참여한다고 들어왔는데 좀 더 늘려서 발제를 할 것입니다. 발제를 하고 첫째는 가장 쉬운 MRO 사업부터 들어갈 거고요. 또 물류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가 협동조합 해서 추진할 건데요.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의 그 이사로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협동조합 이런 단체가 모여 있는 게 중기부 이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협동조합을 발의하고 만들어주고 감사받고 이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만들어져서 건강하게 이게 물류는 실제로 개인의 어떤 이득이 아니라 물류인의 발전에 이득한 쪽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할 거고요. 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요거를 한번 이 언론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많은 물류인들이 모여서 좀 하는데 절대 그 협회가 위축이다거나 이것 때문에 협회가 더 탄력을 받고 지원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다른 업계에는요 협동조합이 다 있어요. 하다못해 이 밀가루 뭐 면 만드는 이 하다못해 죽엽 만드는 이런 다 협동조합이 있어서 나름대로 공동 구매 공동 이런 쪽을 나가는데 이 물류가 만약에 뭉치면은요 솔직히 우리 이 관련 있는 콘솔사도 있지만 이 해운사나
항공사도 우리 협동조합을 무시 못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하고 물리 발전에서 좀 나가려고 좀 계획 중이고요. 더 넓게는 물류 단지 개발도 같이 협동조합에 인부를 해서 물류인들의 공동화 물류 단지 뭐 이런 쪽도 나가면 물류인들이 좀 산업 쪽으로 좀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갖고 다 사업 계획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발의가 아직 50인이 아직 안 채워져서 저희가 20인이라도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다시 제가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다시 더 많이 참석을 하게끔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걸 잘해야지 어설프게 해가지고는 이게 용두사미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진짜 물류의 협동조합이 물류인이랑 같이 공동체가 될 수 있게끔 그건 아주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임기 내에 그거를 설립을 좀 할 목표를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네, 더 질의가 없으시다면 저희 기자간담회를 이렇게 종료를 하고 기념 촬영하고 식사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장소는 지하에 있는 동원 참치이고요. 기념 촬영을 위해서 덕쪽으로 같이 좀 이동 그냥 앉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십시오. 앞에 계신 분들은.